적어도 기본으로 나가는 메뉴에 내가 원가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각성하셔야 돼. 원가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선이 이거 일단 말이 안 돼요. 주방 동선은 배달 전문점의 생명이거든요, 사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사의 모든 것의 송승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이 먼 곳 천안까지 두 번째 무료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여기 매장은 좀 전주님께서, 사장님께서 좀 사연이 좀 많으신 가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들어가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면서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사연 남겨주셨죠? 네. 네. 일단은 뭐 매장 뭐 컨디션이나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일단 사연서도 한번 들어보고 네. 시작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뭐 저희 장사의 채널 어떻게 알고 또 사연을 주셨는데 어떻게 사연을 어떻게 주시게 됐는지 일단 들어볼까요? 장사가 요즘에 뭐 안 돼가지고 네. 오락가락해서 매출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또 마땅하지도 않고 때마침 이제 대표님 영상을 봐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혹시 뭐 요식업 경험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가게가 처음 가게고요. 여기가? 네, 한 2, 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보쌈은 어떻게 또 알게 돼가지고 하시게 됐는지. 보쌈은 그 도시락이 제가 원래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어떤 거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1인 보쌈, 네. 약간 그 컨셉 브랜드죠? 지금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영업시간은 지금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생활이 안 돼가지고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그래도 대행이 받쳐주는 상권인가 보네요. 네, 대행도 24시간 해가지고 하고 있고. 네. 24시간 지금 운영하시면서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1,800에서 2,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4시간을 해서 네. 엄청 좀 저조한 편이긴 네. 하네요. 근데 그 저조한 게 이제 여기 상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브랜드의 문제인 건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둘 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 네. 조금 개인사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제가 좀 전달을 받아가지고 네. 좀 그런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 네. 해서요.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일을 겪으신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딸이 있는데 네네. 있었는데 네네.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서 혹시 교통사고인가요? 아니요, 사고 사인데 네. 개인적인 집안 문제에 네네. 있어서 친족 살인.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네. 네, 딸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정신병을 갖고 있었는데 네네. 네, 딸을 혹시 조현병 같은? 네네네 그런 거 아, 맞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병적으로. 네, 병적으로 잠깐 이렇게 증상이 심하게 왔었어가지고 딸은 혹시 나이가 3살이었어요. 3살. 여기 이사 온 지 영업하고 나서 한 5일 만에. 일로 이사 오신 지 지금 일로 이사 오신 지가 한 3달 정도 되셨다 했나요? 네네. 그럼 얼마 안 되신 일이네요. 네, 8월 12일 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다가 아버지가 애가 숨을 안 쉰다고 빨리 와야 될 것 같다고 네. 갔는데 이게 병원 가서 조치 같은 것도 했는데 그냥 사망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죠? 지금 원래 경찰에 송치됐다가 지금 병을 치료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래갖고 가까운 정신병원에 입원해. 병원에 계시고. 아, 그런 상황이셨구나. 아드님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몇 살이죠? 아들은 4살이. 4살이고 연년생이었네요? 네, 연년생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사연에 이혼을 하셨다고. 아, 네, 이혼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장사하기가 좀 장사하면서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네. 하기가 싫은데 다른 데 이제 직장 생활 하면은 또 이만큼 벌이가 안 되고 네. 유지가 안 되고 생계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또 식구들을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장이시구나. 네. 일단은 뭐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네. 사장님이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는 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뭐 안 좋은 건 또 안 좋은 대로 놔두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잘 되려고 이렇게 또 만난 거니까 네. 제대로 한번 솔루션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중요한 거는 궁금한 게 네. 지금 보쌈만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보쌈, 족발, 삼겹살 뭐 이렇게 다? 닭볶음탕. 그게 이제 그 원래 프랜차이즈에 있었던 다 그런 또 메뉴였나요? 아니면 추가를 좀 넣으신 건가요? 기본적인 메뉴들은 있었고 추가로 넣은 것도 몇 개 있어요. 추가로 넣은 건 뭐죠? 사이드 메뉴 같은 뭐 사이드 메뉴. 전이나 미니전이나 이제 이런 삼겹살구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있었고 거의 그럼 비슷하게 이제 네. 구성을 맞춰서 가지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은 지금 이게 보쌈이잖아요. 네. 이 성정 두정동 쪽에 보쌈집, 족발집들이 많을 텐데 그쪽 이 경쟁업체들을 좀 많이 보시고 하시나요? 네 배달의 민족 들어가서 맨날 많이 보시고 보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맛은 보고 하진 않았어요. 맛은 보진 않았고 일단 그러면 지금 1,800에는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뭐 지금 한 달에 좀 가져가는 돈은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한 400 정도. 400 정도? 근데 지금 뭐 그 정도 매출인데 뭐 순이익이 4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단 여기에 24시간 노동력이 들어갔을 네. 때는 벌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거죠. 네. 일반적인 영업시간을 가지고 뭐 그 정도 매출이면 솔직히 널널하게 일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순이익이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24시간 하면은 못해도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곱절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노트북으로 한번 배달 플랫폼 한번 점검 한번 해보면서 네. 뭐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메인 카테고리가 고기구이네요. 원래 도시락이었다가 네. 한번 이제 주문이 너무 안 좋아해서 자꾸 바꿔가면서 해보고 있어요. 계속 바꿔가면서. 네. 족발보쌈에도 넣어보셨었어요? 아니요, 족발보쌈은 아예 안 넣어봤어요. 왜 안 넣으신 거죠? 인식 자체가 족발보쌈이 이게 단가가 높아가지고 저희는 또 단가가 저렴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주문이 좀 저조할 것 같아서 안 넣었어요. 한 번도 안 넣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깃발에는 꽂아봤는데 네. 족발보쌈을 이렇게 카테고리에는 안 넣어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오시고 오픈 리스트도 네. 오픈리스트는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일단 한번 다 훑어볼게요 제가. 네. 가게 컨텐츠 이 가게 컨텐츠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4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4개를 다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GIF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이는 파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식으로도 하셔도 되고 이게 4개까지가 가능한데 뭐 4개를 다 사용을 안 하는 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용하고 이용하고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 2개밖에 안 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매장 사진을 찍어서 올리던지 아니면 뭐 음식을 맛깔나게 찍어놓은 그런 사진들을 올리던지 일단 가게 소개 같은 경우는 네. 뭐 처음에 메인으로 들어갔을 때도 보이고 가게 정보에도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왜냐면은 이제 이 밑에 정작 밑에 있는 것들은 잘 안 보게 되고 안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보기를 눌러야 보여지고 뭐 이런 상황들도 생기니까 네. 차라리 이런 것들은 그냥 빨리 없애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손님한테 다이렉트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만 눈에 띄게 딱딱딱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배달 팁 쪽 한번 볼게요. 이번에 저희 영상 보셨나요? 1편? 네, 최근에 1번 보셨어요? 네, 네, 거기서 배달 팁 제가 설명한 거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1편에서 뭐라고 언급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그 사구로 400원, 900원을 맞추는 게 되게 바람직하고 영리하게 광고할 수 있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땐 이것도 2,400원, 1,900원 네.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아마 경쟁업체들보다 상위권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보시면 되고. 거리별 배달 팁은 네. 100m당 200원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래야 배달 대행료랑 이게 좀 타산이 맞아요. 타산이 맞더라고요. 예. 근데 배달 대행은 어쨌든 100m당 100원 아닌가요? 근데 100m당 200원으로 한 건 장거리도 있다 보니까는 장거리에서도 한 번씩 주문이 들어오거든요. 일단은 배달 팁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0m당 100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 대행 수수료가 1.5kg에 100m당 100원인가 여기? 네. 천안이? 네. 그러면 100m당 100원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200원으로 한다는 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객들한테 배달 팁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한테 점주들 입장에서 배달비가 또 배달 수수료가 가중되는 건 맞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1.6kg만 돼도 다른 데보다 100원이 비싼 거잖아요 지금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m당 100원 그냥 배달 대행이 정해놓은 가격 측정에 맞춰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좀 의아한 게 깃발을 고기구이에 몰빵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도시락에만 했었다가 이것도 최근에 바꾼 거거든요. 다 도시락에 있다가 네네. 그리고 고기구이로 바꿨어요. 네. 바꾸고 난 다음에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더 안 들어온 것 더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족발 보쌈을 운영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 저는 제가 보쌈집을 한다고 하면 고기구이를 메인으로 잡진 않을 것 같아요. 고기구이로는 메인으로 잡진 않을 것 같고 메인은 족발 보쌈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메뉴명 자체가 도시락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는 깃발을 그리고 이렇게 몰빵으로 꽂는 거 별로 선호하진 않거든요. 깃발을 나눌 수 있는 건 아시죠? 네. 나눌 수 있는 걸 아시는데 왜 굳이 몰빵을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한 곳에 좀 집중하면 괜찮지 않을까. 자, 봐보세요. 야,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통계를 들어가 보잖아요. 네. 깃발 7개 중에 0배, 2배, 2.1배, 1.1배, 3.6배, 2.3배, 1.8배.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개 정도는 효과가 좀 미비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면은 굳이 이 고기구이에 몰빵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라면 저는 이제 뭐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족발보쌈을 메인으로 잡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도시락과 백반죽국수에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고기류지만 어쨌든 도시락 개념이고 네. 뭔가 반찬 같은 것도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반죽국수가 주문율은 굉장히 높아요. 사실상. 근데 경쟁이 치열해서 좀 뭔가 힘들 뿐이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메인은 족발 아니면 백반죽국수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메인은. 그러니까 지금 혹시 맛집 랭킹에 올라가져 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고기 구이에 못 올라갔고 도시락 할 때는요? 그러니까 예전에 할 때는 올라갔었는데 네. 그 다른 동에 있을 때는 네. 지금 빠진 상태. 빠진 상태. 제가 봤을 때는 고기 구이를 그러니까 선택을 하신 거는 좀 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배달의 민족에서 족발보쌈이라는 카테고리가 굳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파는 메뉴가 보쌈인데 굳이 저 족발보쌈을 선택하지 않고 고기구이를 선택한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족발보쌈에 있다가 잘 안 돼서 고기구이로 옮긴 것도 아니고 네.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고기구이로 갔다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해서 네. 일단 상호명 자체가 보쌈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서브 메뉴들 네. 뭐 아까도 뭐 닭도리탕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하는데 네. 굳이 그거를 알릴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매장이 주문율이 많아지고 단골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서브 메뉴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보쌈 먹다 보쌈 맛있네, 닭도리탕 좀 봐요, 닭도리탕 한번 먹어볼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호 자체가 보쌈인데 뭔가 닭도리탕도 한번 같이 좀 알리고 싶다, 이건 솔직히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력 메뉴에 집중을 하시고 주력 메뉴로 단골과 찜과 주문 수를 끌어올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서브 메뉴들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지 굳이 다 주력 메뉴로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깃발은 그러니까 사장님이 하신 건가요? 그 최근에 배달된 대표님이 업체에서 예.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예. 일단 배달된 측에서 만져줬다는 건 어쨌든 뭐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쪽이 뭐 주문율이 많고 이런 것들 잘 아시겠지만 깃발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이 퍼트리는 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조금 접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어쨌든 우리 매장 기준으로 2km 안에가 가장 중요해요. 뭐 2.5km, 3km 넓은 반경 여기저기서 다 파는 거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 상권이 제가 알기로 이쪽 라인이 배달 전문점이 엄청 몰려 있잖아요. 네. 저희 한식새끼도 여기서 뭐 불과 걸어서 2-3분이면 가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제가 배달 전문점에 많이 몰려 있는 곳들을 아는데 여기가 배달 전문점에 몰려 있다라는 건 어쨌든 예전서부터 이쪽이 수요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수요가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주문을 시킬 환경들이 조성이 돼 있는데 굳이 멀리다가 꽂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로고도 좀 더 눈에 띄고 훨씬 더 이쁘게 좀 한번 손을 보셨으면 좋겠긴 해요. 네. 너무 단순하고 좀 전문적이지 않은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이 로고에 따라서. 그래서 좀 더 이쁘게 디자인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쿠폰은 지금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 이거 페이백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네. 이게 배달의 민족에서 페이백 행사를 할 때에는 이렇게 다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실. 네. 근데 지금 페이백을 안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고객, 뭐 신규 고객 이렇게 뭐 나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냥 보통 그냥 모든 고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아마 11월 7일서부터 정률 할인 갔을 때 페이백 30% 들어가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규 고객은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모든 고객 할인하고 있으니까. 일단 통계는 자주 보세요, 이거? 아니, 가끔 봐요. 가끔 봐요. 가끔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셨을 때 노출수 대비해서 클릭수가 지금 굉장히 낮은 편이긴 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노출이 됐는데 클릭수가 낮다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뭐 약간 썸네일의 느낌? 썸네일이 뭔지는 아시죠? 아까 그 로고라든지 아니면 상호명이 되게 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노출 대비 클릭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클릭을 높이려면 뭔가 손님들한테 이목을 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시각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배민 썸네일하고 상호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썸네일 같은 경우도 안 비싸요. 그렇게 크몬 같은 데 들어가면 업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직접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미리 캠퍼스라는 뭐 프로그램 들어가갖고 짜여져 있는 폼에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바꿔가지고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건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또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5,000원 이상 3,000원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노출이 안 돼요. 지금 한번 배달의 민족 어플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배달팀 나준순 했을 때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 영원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지금 5,000원 이상 3,000원이잖아요. 여기는 그럼 이 매장은 10만 원을 시켜도 배달팁이 3,000원이에요. 20만 원을 시켜도 3,000원이고. 그러면 다른 매장들은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영원이라고 다 돼 있을 텐데 거기에 비해 노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일단은 한 만큼은 거의 지금 다 했어요. 저희가. 이게 구성이 보쌈, 밥, 무말랭이, 쌈무, 쌈장, 새우젓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파채, 콩나물 이런 것도 다 나가는 거예요. 반찬은 많이 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고기가 120g이잖아요. 뭐 드셔보셨겠지만 고기가 120g에 양이 차세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고기 120g이면 되게 양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콤보 세트, 이제 보쌈 세트 팔 때 최소 150g 이상 줬거든요. 그럼 뭐 조금 사이즈 한 칸 넘으면 180, 200g도 줬는데 120g이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는 되게 양이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손님들이. 120g이면 솔직히 한 10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죠? 120g이면 뭐 한 8에서 10조각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얼마에 두께 차라 하겠지만 좀 얇게 썰긴 해서.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을 뭐 조금 1,000원을 올리더라도 양을 좀 올리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1,000원을 올렸는데 고객이 좀 약간 배불리 먹고 든든하게 먹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주문량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시켰는데 고기가 한 8점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비싸다고 느낄 것 같아요. 싸게 팔지만 고객들은 비싸다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리하시죠. 네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받아온 육수에 쌀무시잖아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게 뭔지 알거든요. 이게 뜨거운 육수에 삶다 보면 위에 이제 붕붕 뜨잖아요.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 고기에 앉아져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처음에 보쌈을 삶고 나서 체막으로 위에 거를 걷어내고 고기를 빼는 게 좋아요. 이 위에 불순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고기를 빼잖아요. 그럼 고기랑 같이 불순물이랑 같이 올라와요. 이게 솔직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솔직히 뭐 맛에는 차이는 없겠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음식의 퀄리티를 좌지우지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보쌈에는 뭐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막국수요? 그죠. 막국수는 보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요. 족발도 당연한 거지만 막국수도 보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어쨌든 손님이 딱 주문하려고 들어갔어요, 이 화면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이 메뉴 구성상 잘 어울리는 것들은 최상단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밑에 있으면 안 좋아요. 이 곁들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솔직히 시원한 냉육수 많이 시키나요? 많이 안 시키죠. 이 곁들임 이 옵션 메뉴에서도 이 시원한 냉육수, 난 이게 맨 위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냉면집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보쌈집을 한다고 하면 고기, 맛 선택, 그 다음에 막국수 추가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추가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객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이 리뷰도 최상단에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리뷰는 해주기로 마음 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한번 포지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주문율은 또 달라져요. 저 육개장은 얼마예요? 650원이요. 개당? 650원 저걸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리뷰에 선택하면 주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로 지금 뿌리려고 사놓은 거예요. 650원? 꽤 비싼 걸 주네요. 서비스로. 그냥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퍼준다는 개념으로. 근데 저렇게 무조건 퍼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아서 남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저런 거를 650원짜리를 굳이 줄 바에는 리뷰 이벤트에 뭐 들어가 있죠, 지금? 계란 후라이, 명이나물 쌈무, 소스류. 리뷰 이벤트는 많아봐야 5개 정도로 줄이세요. 그리고 소스는 차라리 돈을 받고 파세요.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로 해서 소스는 돈을 받고 팔되 리뷰 이벤트는 5개 미만으로 항목을 좀 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저거 650원에 줄 바에 리뷰 이벤트로 고기를 넣으세요. 자, 얼마에 사신다 했죠? 키로당? 7,000원.
7,000원? 그러면 100g이 얼마죠? 700원이죠. 50g이면 그럼 350원이겠네요. 넉넉 잡아 400원이잖아요. 리뷰 이벤트로 차라리 고기 50g 추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저거보다 훨씬 더 고기 추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가격은 이게 더 싸잖아요. 육개장보다. 그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더 줄 수 있는 걸 차라리 더 주는 게 낫죠. 리뷰로 650원이면 과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웠습니다.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게? 네. 컵라면 주는 거보다.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 고기 더 리뷰로 하면 많이 두고 있고. 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건 좋아요. 네. 근데 보쌈집인데 이렇게 1인 것만 팔 거예요? 근데 2인 것도 있고 어디 있나요 혹시? 밑에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2인도 있고 고기만도 있고 뭐 혼술 세트도 있고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근데 잘 안 나가긴 해요. 잘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여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어플에서요. 네. 인기 메뉴가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다가 대표 메뉴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표 메뉴라는 건 6가지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 나가는 1인 보쌈 도시락, 1인 족발 도시락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쌈, 소중대 느낌으로 팔 수 있는 네.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한참 내려가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볼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한입보쌈입니다. 네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오랜만에 아까 대충 봤거든요 제가. 네네네. 여기서 콩나물이 콩나물 여기. 콩나물 120g이었나요? 160이요. 160이에요? 네. 중간 사이즈 들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게 원래 보스 이게 족발하고 보쌈을 하고 나서는 약간 이런 걸 해줘야 돼.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운영을 이제 혼자 단독적으로 이제 하시면서 네. 원가율 같은 거는 잘 아세요? 아니요,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세부적인 원가율도 모르시겠네요. 그냥 크게만 그냥 얼마에 들어와서 얼마에 들어왔으니까 얼마에 팔면 남겠지 뭐 이런 정도. 남겠지. 네. 일단 원가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음식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원가율도 모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들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 원가율도 모르면서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할 줄 알면은 왜 안 났는지를 알 텐데. 그래서 원가율은 세부적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1인 여기 보쌈 도시락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잠깐 봤지만 밥 들어가고 보쌈 들어가고 무말랭이, 쌈무, 뭐 새우젓, 쌈장, 콩나물 맞나요? 네. 이거죠. 여기에 이제 고추하고 마늘 뭐 선택사항 이렇게 네. 있겠지만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도 다 나오죠. 어차피 보쌈은 구성이 거기거든요. 사실. 그럼 거기서 새우젓 보통 뭐 한 10kg짜리 오나요? 네. 10kg짜리 통에다 오죠. 그러면 그 새우젓을 그 10kg짜리가 몇 개 나오는지도 모르시죠, 솔직히. 네. 그걸 알아야 새우젓 하나에 쌈장 하나가 얼마가 지출이 생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고기 같은 건 쉽죠. 솔직히 뭐 키로당 뭐 6,000원이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100g이면 6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20g이면 얼마? 600원 좀 넘겠죠. 그런 식으로 금방 나와요. 이런 것들은. 마늘 소스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하시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뿌리시나요? 이불 덮듯이 그냥. 정해진 무게 중량은 없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돼야 돼요. 소스도 정확한 그람수가 있어야 되고 새우젓, 쌈장 이런 것들 원가율이 얼마가 차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파는데 이 원가율이 얼마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새우젓 만들 때 만드시잖아요. 카운트를 하세요. 오늘은 몇 개 만들었고 내일은 몇 개 만들었고 그래갖고 10kg짜리가 다 소진이 됐어. 그럼 총 몇 개 나왔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이야. 5만 원인데 500개를 만들었어. 그럼 100원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원가율을 측정해서 세부적으로 원가율을 디테일하게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5%를 절약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거예요. 밥 솔직히 이렇게 퍼주시잖아요. 밥 원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보통 식당 가면 공깃밥 얼마에 사 먹죠? 1,000원. 1,000원에 사 먹죠. 보통 밥 한 공기의 원가가 한 300원 정도 잡아요. 그럼 지금 무심코 퍼준 저 밥이 한 300원 정도 된다고요.
원가가. 저기서 뭐 쌀을 뭐 밥을 아끼라는 뜻은 아니라 적어도 기본으로 나가는 메뉴에 내가 원가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좀 각성하셔야 돼. 내가 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에 사고 이런 것도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가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2%, 3% 예를 들어 매출이 2천만 원 나오신다고 하셨잖아요. 2천만 원에 2%면 40만 원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40만 원이면 울트라코 깃발을 4개 정도 더 꽂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디테일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마진 계산을 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내일 PD님 통해가지고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1인 보쌈 세트죠. 1인 보쌈 도시락. 네네. 이거의 원가율을 세심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세요. 네. 지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네. 정말 주방 동선에 문제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정하시나요? 네. 이거 가뜩이나 혼자 오랫동안 일하시는데 네. 이거 동선이 이거 일단 말이 안 돼요. 주방 동선은 배달 전문점의 생명이거든요, 사실. 네. 이 동선도 한번 좀 힘드시겠지만 좀 갈아엎으시는 게 좀 좋아요. 네. 갈아엎는다는 게 아니라 좀 방향이라든지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동선은 건들 생각 못 하셨어요? 아, 해봤는데 추후에 혹시 이제 샵인샵이나 그런 게 또 오면 또 들어갈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안 건드렸어요. 지금 동선 낭비가 너무 심해서 네. 지금 벌써 포장하는 데서 고기 가지러 오는 데가 보통 한 10발자국은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배달된 뭐 콜로 올리려면 5발자국 가야 되고 그죠? 네. 이런 동선은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이런 동선으로 일을 하면 바빠지면 문제가 더 심해져요. 바빠지면.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인 게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빠지면 당연히 좋죠. 근데 바빠졌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마 사장님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계속 걸어야 되니까. 네. 그죠? 일단은 주방 동선은 빠른 시일 내에 바꾸세요. 네. 이거는 아닙니다. 네. 바꾸시는 게 좋고 막국수 한번 먹어볼까? 제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빈속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그러면 네. 그 보쌈 도시락하고 막국수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아까 얘기했던 네. 120g. 네. 120g. 그냥 평소대로의 굵기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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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인점이니까 네. 맛을 여기서 쌈장하고 이런 거는 이제 선택상 소스. 새우젓, 고추 마늘, 장국 장국. 이렇게 선택하는. 고기 몇 분 삶아요? 한 45분 정도 삶습니다. 아이고 약간 센 불에 삶나요? 네. 그죠? 제가 봤을 때 고기는 약간 은은한 불에 중불? 중불보다 살짝 더 약해도 돼요. 보쌈 삶을 때는. 불 세기를 조금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불이 세지면 세질수록 고기가 질겨져요. 지금 많이 찍으세요? 아니요. 많이는 아닌데 저는 이제 보쌈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보다 좀 더 야들야들했으면 좋겠어. 나쁘지 않은 소리는 아니에요. 네네. 그럼 불은 어느 정도 세기예요? 2열이잖아요, 우리. 네. 2열 완전히 추가 완전히 제껴질 때까지 2열 계속 놔뒀다가 그 다음에 추가 완전히 제껴지면은 바깥에 불 끄고 5분 냅둬요. 45분 삶고 시간을 정확히 이렇게 안 재봐서 그런데 감으로 그냥 45분. 시간을 정확하게 안 재요? 네. 보쌈 삶는데 그냥 불을 놓고 추가 완전히 제껴질 때까지 기다려요. 웬만하면 시간으로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 맛 있는데? 네. 맛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그리고 이제 슬슬 저녁 시간대여가지고 이제 슬슬 주문이 들어오는 건가 봐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요새는 근데 이렇게 6개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좀 괜찮네요. 네. 새벽에 이제 24시간 내내 지금 매장을 지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밤에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이제 주문 소리 듣고 일어나시고, 네, 저기서 침대 피고 자다가 예. 주문 소리 듣고 일어나고 또 주문하고 또 쪽잠 자다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매장 24시간 운영하시면서 제일 힘든 점은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게 제일 힘든 건가요? 아니요, 가족을 못 본다는 게 힘든 거죠. 가족이 제일 못 본다는 개인 게. 시간이 없는 게. 어머니는 그
병이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이게 원래 약을 먹으면 호전이 좀 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번 사건 계기로 하는데 약을 2월 달부터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확인 못한 것도 있지만 안 드셔서 갑자기 또 증상이 나오시고. 네네 이게 심해져가지고 그래도 심해져도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그 전에는 어머니하고 관계는 괜찮으셨고. 네 가족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살아오고 있었어요. 애들이랑. 네. 어머니가 제가 돌싱이라 또 가게 일을 보고 해야 돼서 케어를 못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희 집 와서 이제 케어해 주시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집에서 사장님의 아들분을 지금 케어해주고 계시는 지금 아버님께도 감사한 마음이 있으실 텐데 네, 아버님께 뭐 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아버지 일단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비록 안 좋은 일 있었지만 부부의 탓도 아니고 앞으로 이제 우리 수호랑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보아요. 사랑합니다.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오늘 솔루션이 도움이 되셨는지. 네, 엄청 많이 됐습니다. 됐어요? 다행이네요. 일단 뭐 안 좋은 상황 잘 이겨내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저도 보기 좋고 어쨌든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도 꿋꿋이 가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모습 진짜 저도 존경스럽고 하나의 아빠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거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솔루션이 뭐 당장 뭐 드라마틱한 매출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계속 우리가 통계 같은 것도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나가고 아까 제가 뭐 배달의 민족 리뉴얼 싹 해야 되는 부분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고 숙제 내드린 원가율 같은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동선이에요. 동선 빨리 고쳐야 돼. 여기는 말도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동선도 좀 친구들 좀 부탁해서 밥 한 끼 사주면서 좀 동선 좀 잘 맞게 하시면 좋은 가게로 또 가장으로 또 그 둘째 아들한테도 떳떳한 아버지로서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주면서 첫째. 잘 진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사의 모든 것 화이팅!